예, 2교시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2교시의 내용은 이제 상속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제 코드도 좀 보여드리고요. 상속을 먼저 정의를 하시면요, 우리가 여지껏 만드는 클래스들이 쭉 있는데, 그 클래스의 기능이 너무 좋다, 나 이거 계속 사용해야겠다 라고 한다라면, 물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가져다가 쓰셔도 될 텐데, 그러지 말고 해당되는 클래스의 재사용을 이용해서, 재사용을 통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법을 이용을 하는 것이 상속이다. 그래서 확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extends라는. 다시 읽어보면, 기존 클래스의 재사용을 통해서 새로운 클래스의 정의. 자, 밑에 보면요, 어떠한 클래스 A와 B가 있을 때 두 클래스의 관계를 조상과 자손,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맺어주는 것, 정의해주는 것, 이 또한 클래스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조상, 부모, 기본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 이것들은 다 부모를 말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제가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자식, 자손, 파생, derived 해서 요 파생된 클래스는 자식을 말하게 됩니다. 자식 클래스요. 용어 정의를 좀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식은, 즉 자손은 조상인, 즉 부모의 모든 멤버를 그대로 상속을 받습니다. 즉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멤버, 속성과 메소드들을, 기능들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것이죠. 즉 다시 구현할 필요 없이 부모가 만들어 놓은 기능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여기서는 상속 세금은 없죠. 자, 그래서 생성자 초기화 블록을 제외를 합니다. 부모 쪽에서 생성자, 부모의, 즉 조상의 생성자 그리고 초기화하는 블록은 제외가 되고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또 다른 거, 자손은, 즉 자식은 조상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 즉 여기 그림으로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자, 조상이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 이렇게 만약에 있다라고 쳤을 때, 자식은 이것을 그대로 물려받고 추가로 자신만의 멤버들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식 쪽이 더 크게 되죠. 그래서 자손은 조상보다 크거나 같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자, 자식 멤버, 자손의 멤버의 수는 조상보다 같거나 많다. 즉 자식 쪽에서 상속을 받고 나는 멤버 필요 없어, 안 쓸 거야 라고 한다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멤버와 자식이 멤버가 가지고 있는 멤버는 똑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일하게 다른 언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관계로 넘어가면은, 자, 그렇다면 이 상속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인가? 상속은 extends라는 키워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법을 보면, 클래스를 정의할 때 public 클래스, 자손 클래스 이름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부모 클래스 이름을 집어넣는데 그 사이에 extends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즉 확장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조상으로부터 확장된 자손,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의 개념을 갖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조상 클래스의 정의 또는 시스템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본인들이 만드는, 우리 프로그래머가 만드는 클래스를 상속해 줄 수도 있고요. 시스템에서, 자바에서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식 클래스의 정의, 자식 클래스를 만들고 그 뒤에 상속 관계를 명시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PPT에 좀 함축적인 단어들을 쓰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함축적으로 작성했는데, 여러분들은 요 PPT만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잘 제 설명을 이해하셨으면 메모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참, 개발자 노트들 쓰고 계신가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하지만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노트로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책 이외의 것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책 이외에 더 유용한 정보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니까 꼭 여러분들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추후에 공부하실 때 해당되는 노트를 참고하시면은 빠르게, 책을 찾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코드를 잠깐 보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child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extends thread 이렇게 해놨네요. 이 얘기는 thread라는 클래스는요, 자바 시스템 클래스입니다. 즉 자바에서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클래스예요. 그 기능을, thread의 기능을 child가 그대로 물려받겠다. 즉 이 child 역시 thread가 되는 겁니다. thread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thread 사용법, 자바에서는 thread 사용법도 또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랜덤 메소드를 랜덤을 이용할 때, 임의의 난수를 추출할 때도 매스 클래스와 랜덤 클래스 두 가지가 있었죠. 매스 클래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쵸? 스태틱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른쪽 것은 사용자가 만든 parent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parent의 어떤 멤버가 이 안에 존재할 때 이 멤버가 잘 만들었어, 계속 이 멤버를 사용할 것 같아 내 프로그램 내에서 라고 한다라면 이 parent를 상속을 시켜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child 클래스를 만들면서 extends thread 이렇게 해서, thread가 또 들어갔네요. thread가 아니고 이 안에는 parent라는 것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편집을 하면서 복사를 두 번 붙여놨네요. 이게 잘못했는데 thread가 아니고 parent입니다. 자, parent를 상속받은, 즉 parent 클래스로부터, 즉 사용자가 만든 사용자 정의 클래스인 parent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child 클래스. 그래서 이 child는 parent로부터 확장이 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속은 시스템 클래스를 상속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만든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상속 관계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상속 관계요. 즉 클래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클래스 사이의 관계. 자, 상속 관계를 구성하는 방법에서 보시면 조상 클래스는요, 주로 기능의 공통된 부분으로 구성을 합니다. 상속 관계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부모로 놔두는 것들은 공통된 기능들, 어떠한 기능들이 있을 때 그것의 공통된 기능들을 부모로 만들고, 자손 클래스에는 공통된 기능 이외에 자신의, 즉 자손의 고유 기능, 자식의 고유 기능을 구성하는 형태를 갖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클래스인데요, 클래스 공통된 기능을 만들겠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클래스를 두 개를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는 rectangle 클래스고요, 여기는 circle 클래스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즉 사각형과 원을 나타내는 클래스입니다. 근데 둘 다 보니까 사각형에도 그린다라는 기능이 있을 것이고 드로우 하는 기능이 있을 것이고 서클, 원에 해당되는 것도 드로우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따로 구현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로 만들어서 어떠한 쉐입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도형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도형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다가 드로우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속을 해주면 아래쪽에서는 드로우를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 하나만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부모 두 가지 렉탱글과 여기 서클에 있는 서클이요. 서클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공통된 부분은 부모, 자식의 고유 기능은 자식 쪽에서만 구현을 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클래스 기능의 변화 시 관계의 변화가 좀 이루어지게 되는데 조상의 변화는 여기서 만약에 드로우의 기능을 변화를 주거나 라고 한다고 해서 자식 쪽에서는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부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바뀐 거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자식 쪽에 있는 어떠한 메소드가 있을 때 이런 것들 이렇게 변화가 있죠. 자, 여기 드로우를 하실 때 서클에서 자식 쪽에서는 변화가 발생되죠. 부모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자식 쪽에 있는 메소드를 아무리 바꿔도 부모 쪽에 있는 것은 영향을 주지 않죠. 공통된 기능으로 미리 구현해 놨고 그냥 상속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속은 상속을 다시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관계로 있는 클래스를 또다시 상속을 해줄 수 있습니다. 즉 상속관계의 자손 클래스를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측 그림에 보시면은 자, child 1은 parent로부터 상속을 받았지만 child 2도 parent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child 2를 상속받은 그랜드 차일드 클래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랜드 차일드는 차일드 2가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 페런트의 공통 기능까지 모두 다 하나의 공통 기능으로 바라보고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즉 상속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많이 그리게 될 텐데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상속관계에서는요, 화살표의 방향이 상속관계에서는 부모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요. 그리고 반드시 삼각형은 채워져 있는 삼각형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 그림으로 서로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관계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 쪽을 향하도록. 자, 객체 관계는 조금 달라요. 만약에 R이 S서클 객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동그라미를 그리고 화살표를 그려서 비어있는 화살표를 이용합니다. 이러면 R은 S서클을 가지고 있다. 렉탱글은 서클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림이 마치 반대로 상속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그릴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부모 쪽 위쪽으로 삼각형을 그린다. 이렇게요. 이것도 그냥 참고 삼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할 것이 굉장히 자주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상속관계를 보기 위해서 일단 포함관계와 상속관계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함관계 좀 얘기 드릴게요. 포함관계는 상속이 아니에요. 근데 왜 설명을 드리냐? 상속관계에서의 기능과 모양 이런 것들이 포함관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될 얘기죠. 그래서
포함 관계는 주로 객체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클래스의 멤버로 다른 클래스 형태의 인스턴스를 관리하는 것, 즉 객체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has a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함 관계가 돼요. 자, has a 관계,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인스턴스화한 객체를 소유하고 있는 관계, 이러한 경우를 소유 관계를 has a 관계라고 하고요. 모듈화가 가능한 클래스를 선언한 후에 인스턴스로 관리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하죠. 자, 아래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코드처럼 되어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그림은 has a 관계가 없는 클래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속 관계도 없는 클래스예요. 그냥 클래스 서클 내에 x, y, r, 즉 원의 좌표에 해당되는 두 가지의 변수 그리고 반지름에 해당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클래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성해서 쓰셔도 돼요. 근데 쓰시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야, 안 되겠다. 서클만 x, y가 있는 게 아니고 렉탱글에도 x, y가 있고 다른 스타나 또 다른 도형에도 x, y 좌표가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 모두 다 x, y를 집어넣어 주는 것보다 야, 안 되겠다. 이렇게 클래스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좌표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자, 서클에서 이 포인트 좌표를 상속받지 않고요. has a 관계로 수행할 거니까 포인트 타입 클래스 타입의 p라는 객체 변수를 만들고 생성 시점에 포인트를 생성하죠. 그리고 포인트의 x, y의 좌표에 값을 대입해서 p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관계, 즉 서클은 p 인스턴스를 has 가지고 있다 라는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has a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측에 있는 그림이 has a 관계, 즉 포함 관계 상황이 되고요. 이러한 원에 해당되는 서클은 점을 갖고 있다가 되겠죠. 물론 이쪽에 x, y도 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x와 y는 서클의 멤버이다 라고 말을 해줘야겠죠.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has a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has a 관계. 자, 그리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is a 관계, 즉 상속 관계를 설명을 드릴게요. 상속 관계는 is a 관계라고 말을 하고요. 무엇은 무엇이다로 표현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자, 클래스 사이에 관계 설정하기, 즉 상속 관계 설정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관계를 맺어 재사용성 및 재사용성이 높아지고 관리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성이 향상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상속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또 아래쪽에 상속관계와 포함관계를 보시게 되면요, 두 가지는 is a 관계와 has a 관계다. has a는 객체를 가지고 있다. is a는 상속을 받았다 라는 것이고요. is a 관계는 뜻이 이거죠. 무엇은 무엇이다. has a 관계는 무엇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가 될 거고요. 예, 일단 요 말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is a 관계와 has a 관계를 다시 봤을 때 is a 관계죠. 자, 포인트 클래스를 extends 했습니다. 그러면은 서클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x, y를 정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x, y를 그대로 쓸 수 있죠. 왜?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물려받아서 x, y의 속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경우를 is a 관계. 자, 재밌는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은 우리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circle은 포인트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말이 되죠. 원은, 이런 원들은 점들의 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원은 좌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겁니다. 즉 이제 자식은 부모다 라는 말을 성립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빨간색 글씨를 보면 원은 점이다. 상속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원은 점을 갖고 있다. 포함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해당되는 포인트 객체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상속관계로 포인트 클래스를, 즉 XY 좌표를 가졌다면 굳이 이 포인트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가질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두 관계 중 하나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놓은 겁니다. 물론 만드셔도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포인터 P 해가지고 객체를 만들어 쓰겠다라고 한다서 난 해서 또 가질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코드는 작성하지 않겠죠. 따라서 상속관계와 포함관계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을 한다. 보편적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is a 관계와 has a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간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실습을 해서 1번, 2번을 만들게 되는데, 자, 1번은 자, 표가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좌측 편이랑 우측 편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1번 원은 도형이다. 상속관계를 실습할 거고요. 서클은 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has a 관계, 포함관계도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습 1번에 해당되는 것은 shape 클래스가 조상이고요. circle 클래스가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hape 클래스는 컬러 속성을 가지고 있고 draw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놨다라고 치겠습니다. 도형을 그린다. 자, 아래쪽은 circle은 radius 속성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즉 원에 대한 반지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hape를 circle로 상속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실습은 포인트 클래스를 만들고 서클 클래스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서클 클래스에 포인트 클래스를 상속을 해주지 않을 거고요. has a 관계인 인스턴스로 포함을 시켜볼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건 물론 상속 관계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보시고, 지금은 코드에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로직이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설명과 이해를 위한 코드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자,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하게, 프로젝트 이름을 상속이라는 단어를 inheritance라고 얘기하죠. inheritance sampl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의외로 이 프로그램 언어, 특히 이 자바 그리고 다른 우리 로직을 설명하는 그 컴퓨터 쪽에서 공부하는 기본적인 과목들을 잘 보시면요, 그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어 단어요,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들을 숙지하고 계시면은 좋겠죠.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토익, 토플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좀 기억을 하자. inheritance sample.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피니시. 자, 그리고 똑같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프로젝트 메인 함수 포함 피니시 해 줄 거고요. 우리가 만들 게 서클 하고 쉐입을 만들자고 그랬죠. 서클과 쉐입. 자, 근데 그 전에 부모를 먼저 만들게. 클래스를요. 쉐입 클래스요. 쉐입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만들면서 나머지 건 아무것도 건드릴 필요 없죠. 그쵸?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자, 도형 클래스에는 색상 값과 드로우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일단은 퍼블릭으로 잠시 해보겠습니다. 퍼블릭 스트링에 스트링 컬러라고 놓을 거고요. 이거 뭐 정수형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생성자 오버로딩을 한번 해볼까요? 퍼블릭 쉐입에 컬러를 넣어줘라. 그리고 스트링 컬러에 컬러를 집어넣자. 그리고 드로우 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퍼블릭 void에 드로우 하면은 여기서는 아주 단순하게 출력을 좀 내보낼게요. 프린트LN에서 자신의 색상, 예, 색상의 str 컬러 프린트LN 잠시만요. 컬러 타입에 플러스 하시고요. 그리고 색의 도형을 그린다 라는 말을 출력을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드로우는 이 기능만 있어요. 자, 그럼 상속관계를 줘보자 그랬죠. 다시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요번에는 서클을 만들자 그랬죠. 서클 형태를 만들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요 툴 사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슈퍼 클래스라는 부분 보이시죠? 네, 이게 부모 클래스를 말합니다. 근데 오브젝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여기 쓸 겁니다. 직접 수작업 하셔도 되는데 이거 툴 메뉴 상태가 나오는 것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밑 옆에 브라우즈를 눌러보면요, 자바에 관련된 아까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면요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들이 존재하죠. 이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까 우리가 만드는 것은 서클이죠. 서클은 여기 이 부분이 나오죠. 우리가 만든 서클입니다. 서클. 그러면은 여기다가 직접 쓰셔도 돼요. 서클이라고 직접 타이핑 하셔도 부모 클래스를 서클 클래스로 하겠다. 아니죠. 쉐입 클래스 얘기했죠. 우리는. 미안합니다. 쉐입 클래스를 상속을 받겠다. 자, 피니시 해주시면요, 쉐입 익스텐드 쉐입 돼 있죠. 서클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생성자 집어넣어 주라는 코드인데, 저기 제가 위에서 아까 쉐입을 만들 때 생성자를 오버로딩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자는 거고요. 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근데 어차피 이거는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이유도 설명드릴게요. 왜? 부모 클래스의 모든 멤버는 자식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겠죠. 즉 str 컬러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여기서 지정하지 않고요. 생성자 코드는 밑으로 상속되지 않는다 그랬죠. 초기화 코드는. 자, 이렇게 두 가지만 넣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PT에서 자, 요 두 가지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서클에서 슈퍼 키워드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서클 컬러 자신의 생성자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서 그럼 쉐입이 가지고 있는 str 컬러에다가 컬러를 집어넣어라. 자, 이게 대입이 되네요. str 컬러는 현재 서클 클래스에는 존재하지 않는 변수죠. 근데 어디 있었냐면 쉐입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쉐입이 여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자신을 가리키는 키워드 뭐였죠? this였죠? this.str 컬러는 컬러 이렇게 쓰셔도 되죠. 근데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쉐입이 가지고 있던 str 컬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안에 이 서클은 들어오는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메인으로 가서 서클 타입의 C를 하나 만들고 new 객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빨강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C가 가지고 있는 C 객체가 가지고 있는 드로우 보이시죠? 그쵸? 드로우라는 메서드가 보이네요. C에는 어디도 만들지 않았는데, 서클에는 만들지 않았지만 드로우가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부모에 드로우가 있기 때문이죠. 드로우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빨강색 도형을 그린다 라고 기능이 실행이 되죠. 즉 str 컬러 색의 도형을 그린다 라고 실행이 되는 겁니다. 상속관계 이해되시죠? 즉 is a 관계입니다. 즉 서클은 도형이다 말이 되죠. 서클은 도형이다. 즉 원은 도형이다. 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is a 관계. 따라서 서클도 도형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실습 문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포인트 클래스하고 서클 클래스를 얘기를 했어요. 즉 이제 좀 이따가 3교시에 얘기할 단일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포인트. 얘는 상속을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놔둘 거예요. 메인 당연히 포함 안 될 거고요. 그리고 피니쉬 진행을 하시고요. 자, 이 안에다가 int x, int y 이렇게 두 가지의 좌표값을 나타내는 내용을 집어넣고요. 서클에서 저 객체에 해당되는 포인트 객체 P에 해당되는 객체를 선언하고, 그리고 P 생성할 당시에 P는 new 포인트 이렇게 만들어주면요, 서클은 포인트 P 타입의 인스턴스를 has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P는 X, Y가 있었습니다. 즉 C에 P가 있고요. X는 좌표값을 0, C의 P의 Y 좌표값도 0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출력문으로 간다라면 C.P.X. 자, 여기서 설명을 좀 단단하면 X좌표 무엇 이렇게, 자, 복사
해서 여기는 y좌표 y 이렇게 지정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서클이 가지고 있는 C 객체가 가지고 있는 서클 객체가 가지고 있는 P 좌표의 X와 Y 멤버를 활용하는 형태를 보는 겁니다. 즉 단계가 달라지죠. has a 관계에 해당되는 것이 표현되고요. is a는 자 여기서 C에서 C 서클 드로우가 될 텐데 우리가 C에는 str 컬러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겠죠. 파랑. 자, is a 관계에서는 점점 두 번 가지 않고 has a 관계에서는 점점 이렇게 두 번 가게 되죠. 멤버에 접근을 할 때. P 객체가 가지고 있는 X, P 객체가 가지고 있는 Y 이렇게 얘기하지만 C는 쉐입에 해당되는 가지고 있는 멤버들을 그대로 모두 다 상속했기 때문에 점점 갈 필요가 없어지죠. 자, 실행을 해보면요. 파랑색의 도형을 그린다. X좌표 0, Y좌표 0라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개념적인 부분들 이해되십니까? 이 도형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진행을 해도 이제 뒤에 가서 다형성일 때 또 한 번 꺼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은 어떤 무슨 프로그램적인 로직을 가지고 어떠한 기능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 상속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속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레드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스레드의 상속 개념을 설명을 다시 또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교시에 해당되는 상속의 기본적인 관계, has a 관계와 is a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교시에 뵙겠습니다.